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으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집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는 부모와 자식들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부모도 많고요. 자식을 대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부모 자식 사이의 갈등 또한 많을 수밖에 없죠. 어떤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서히 떠나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인생고기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인생고개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집에 온다고 마냥 기쁘고 설레이기만 하십니까? 친구에게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첫째와 둘째가 정말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자매죠. 그래서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 형제 자매가 잘 지내는 집이라고 합니다. 너그 딸은 추석에 집에 오나? 아니, 둘째는 여행 간다고 안 오고, 첫째는 당직이라 못 온다고 하던데. 이는 좋겠다. 딸이 안 왔어.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이번 추석에는 딸 둘이 다 온다고 하던데. 차라리 난 안 왔으면 좋겠다. 난 벌써 그 딸들 눈치 보고 지낼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다 아프다. 우리 집도 너희 집하고 별로 틀린 게 없어. 우리 집에도 첫째하고 둘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따로따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도 많이 하고 살거든. 먹는 음식도 하나도 안 맞아. 옷 입는 스타일도 안 맞고 말하는 스타일까지 모두가 틀려.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내가 낳았는데 저렇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난 정말 많거든. 그럴 때마다 차라리 따로따로 온나. 그게 엄마 편하게 하는 일이다. 난 이렇게 가끔 딸들인데도 얘기를 해. 제가 옆에서 지켜본 친구 집 문제는 온 가족이 모두 집에서 일어나는 분란은 둘째 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잘못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밖에서 사람들에게는 둘도 없는 친절한 사람이지만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인색한 사람이었고 또 자식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아빠입니다. 부모에게 힘들지, 사랑한다라는 말조차도 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 딸은 포기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부모님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부모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받는 부모, 인정받는 자식들은 절대 서로 간의 상처를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죠. 부모들은 자식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가 봐요. 남편은 폭력성 있는 사람이고 폭력적인 언어가 생활화된 사람으로 언제나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첫째와 둘째를 끝없이 비교를 하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언제나 손가락은 한 사람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쟤가 항상 문제야. 쟤만 아니면 우리 집은 시끄러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남편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 딸만 문제일까요? 폭력적인 남편은 문제가 없나요? 모른 척 방관하는 가족들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전 항상 친구에게 둘째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가족 전체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둘째에게만 향하는 손을 가족들에게 향하게 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죠. 둘째 딸이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배회하는 것은 어쩌면 너희 가족들이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을 하죠.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에서도 문제는 일어나지만 특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아무래도 상처를 많이 받기 마련입니다. 애들은 아프면서 자라고 부부는 싸우면서 늙어간다고 하지만 30년, 40년 동안 그 환경에서 살아온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본인들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은 어디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상처를 주는 가족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고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식이 불편해지고 갈등이 있을 때 옆에 두고 살면서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자식은 꼭 부모하고 함께 살아야 사랑받고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하고만 살아도 충분하게 사랑받고 살 수 있거든요. 함께 있어서 서로 불편하고 마찰이 일어난다면 부모와 자식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사는 게 효도일 수도 있고 자식 앞길을 밝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찢고 뽑고 붙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흔히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제 딸 마음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어느 날 둘째가 친구들은 부모님 만나고 오면 일주일 동안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엄마, 난 솔직히 집에 왔다 가면 더 힘들어요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아빠가 사업 실패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아빠를 보면 자꾸 그 기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자랐음에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취직하고 10년을 넘게 근무하는 딸이 난 고맙고 대견스럽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하는 방법이 서툰 남편은 모든 것이 엄마 아빠 닮아서 넌 똑똑하고 좋은 직장 다녀서 넌 앞으로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아빠가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 난 살면서 별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 해보고 살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빠 때문에 고생했는데 잘 자라줘서 고맙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오늘 현재 자리에 올 때까지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정말 노력하고 살았구나. 잘했다. 대단하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자식은 부모에게 큰 것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정, 한 사람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었던 겁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공감하는 경험이 없다는 것이 때론 슬프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성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들은 죽도록 일해서 키워주었는데 뭐 하는 소리냐며 더 억울해할 수 있겠죠. 부모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정말 고생했겠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부모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힘들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부모에게 이해를 굳이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지나치게 바라거나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힘들고 벗어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났다가 다시 언제든지 돌아와도 부모는 같은 자리에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 딸아이의 지난날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애써 덜쳐내서 치유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 줄 뿐입니다. 본인이 극복할 수 없다면 가족과 거리를 두고 가족 외 직장이나 친구들에게 가능성을 찾아야 되겠죠. 가족이라고 모두 친해야 되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개선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갈등이 더 깊어가는 부모 자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었으면 사랑하지도 부딪힐 일도 없었던 사람들,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랑하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이젠 고객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많은 가정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너무 자식들 인생에 많은 개입을 한다는 것과 자식들은 자신의 문제를 모두 부모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자식들의 문제는 부모가 절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시키면서 키워야 성인이 돼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 노릇도 처음에는 미숙할 수 있죠. 계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이가 들면서도 자식들에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숙한 부모는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자식과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위에 보면 부모와 손절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얼마나 싫으며 부모와 손절까지 할까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관계는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죠. 불효가 아니고 자식이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20대 후반에 부모와 갈등을 겪으면서 30년이 넘는 동안 소식 끊고 살았던 60대 남자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소식 알고 싶지도 않았고 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이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건강을 잃고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우연히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요. 아직 어머님이 고향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뼈에 사무치도록 믿고 원망스러워서 까맣게 잊고 살았던 부모지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60이 훌쩍 넘어 병든 몸으로 고향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화석 같은 노인과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자식에 끌리듯 늙은 어머님 앞에까지는 갔지만 늙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어머님에게 쉽게 다가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을꼬. 이 애미가 잘못했다라는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낸 열흘 동안 미안하다. 이 애미가 잘못했다는 말만 계속하시다 아들 품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 것도 자기 잘못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부모와 형제 때문에 이번 추석에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명절에 다른 집 자식들은 모두 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오지 않을까 서운하신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좋은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공부하고 내 스스로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일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